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비 촬영 잘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12개월 미만, 거의 이제 아장아장 서기, 걷기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쫄지 마세요. 예. 이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제일 윗줄에 쓰고 싶은 말이었어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긴장하고 하는 바람에 다른 걸 생각 못 할 텐데 촬영 가시기 전에 요 영상 한 번만 싹 보시고 가시면 적어도 많이 망할 확률은 없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책임지진 못해요. 왜냐면 베이비 아이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근데 적어도 너무 실패할 확률은 줄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목표를 잡는 때 그렇게 잡도록 할게요. 최고의 결과치는 랜덤이에요. 아이들이 변수가 많아서. 근데 최소한 예, 망하지 않으려면 아래의 내용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또 현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멘탈 코칭을 같이 해드리는 걸로 빠르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일 예측 가능한 걸 거예요, 아마. 수면 패턴을 조절한다. 예. 전날 조금 더 놀아주거나, 왜, 낮잠 자는 시간, 또 간식 먹는 시간, 애기들은 보통 정해져 있죠. 근데 수면 패턴을 약간 조절해서 그 시간에 되도록이면 잠들지 않거나 해야 되는 스케줄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는 것도 있고요. 촬영하기 전에 꿀잠 자거나 아이들마다 다 패턴이 어머님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적어도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현직 에이전시에서 캐스팅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촬영장 가기 전까지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요것도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당연히 하실 만한 내용들이긴 해요. 예, 이제 카시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혹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데리고 갈지, 음악, 간식, 비교적 최선의 상태 노력하는 것까지는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알아요. 예, 다음번 볼게요. 세 번째, 촬영장 가셔서요. 궁금한 걸 먼저 물어보세요. 현장의 조연출이나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혹은 촬영 기획자, 예, 아니면 어, 작가라든지, 예, 그 안에 적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선택적 개입이에요. 어떤 데는 보면 어머님들한테 다 의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촬영장에서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예. 아우, 저 깐난장이 피덩이 같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니까 서로 못 물어보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님이 가서 적극적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 촬영 언제쯤 대략 들어가요? 어떻게 준비시켜 놓을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는 촬영장마다 다 다르긴 해요. 어떤 작가님은 아이를 내가 잘 다루니까 카메라 사진을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MBTI가 만약에 I라고 치면 어떡해요? 그분은 그 말을 또 못해요. 이러면 또 엄마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부드럽게, 세지 않게 부드럽게,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부드럽지만 조곤조곤 물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를 촬영장에서 아이가 컨디션이 좋아서, 왜냐면 돌쟁이 미만 애들은 엄마를 찾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인수인계를 할 내용들을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한다. 얘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봐 한다든지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다.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웃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뭐 하면 좋아한다. 뭐 넘어지는 척 하면 애가 웃는다. 뭐 한다 하게 되면 엄마가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주면 촬영장에서 훨씬 더 쉽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걱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가령 보면 촬영장에 어머님들 보시면 100% 나이스한 상태에서 훌륭한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닙니다. 예, 당일날 알바로 그냥 와서 촬영 보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걱정되는 거 있다. 뭐 아이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해달라. 아니면 우리 아이 되면은 얘가 날씨가 추우면 약간 그러니까 요거 좀 맞춰달라라고 얘기하면 웬만하면 맞춰줘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못 맞춰주거나 너무 안 한다 그러면 너무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머님들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뭐냐면 소속 모델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데 베이비 아이라서 어머님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 얘기까지는 하는데 현장에 따라가진 못해요. 예, 그러면 내 아이가 제일 걱정되거나 아니면 놀라거나 소리가 크거나 뭐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웬만해서 현장에선 잘 해줘요. 요새 같은 경우는. 근데 하지만 걱정되는 것들도 같이 물어보고 가급적이면 소통하라. 예, 그리고 인수인계를 사전에 공유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준비물과 필살기. 예, 이 필살기가 뭘까요? 당연히 촬영이 잘 안 될 때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아이 컨디션을 봐서 간식도 먹이고, 예, 휴대폰을 안 되면 유튜브 틀어줘야죠, 어떡해요. 예. 유튜브 안 틀고 막 뭐 한다, 여기까지 가서도 막 우리 아이는 유튜브 안 보게 하려고요, 뭐야요. 그러면 똥꼬집 너무 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봐서 현장에서는 피가 말라가는 건데 촬영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유튜브를 보여주건 만화를 보여주건 이목을 끌거나 뭐 하거나 뭐가 있냐면 아이가 울고 아니면 투정 부리기 시작하는 걸로 보면은 뭔가 빨리 필살기를 챙겨야 돼요. 먹는 거건 휴대폰이건 아니면 좋아하는 장난감이건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누방울 같은 걸로 해서 아이들 이목을 집중시키고 뭔가 좀 신기하게. 근데 요게 이제 3, 4세 애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일차적인 자아가 생기면 자기가 불겠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베이비 아이들은 보거나 기거나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예, 유념하셔서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 제발 침착하세요. 뭐냐면 나 멘붕이야. 현장에서 뭐 아무것도 못했다. 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민폐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시는 거 적당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베이비 아이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다 준비해놓고 와요. 예, 이거를 너무 스태프들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와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거나 하게 되면 아이한테 민감한 감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촬영할 때 되면 촬영할 때 뭐 해봐 하면 아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압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우리 엄마 되게 나한테 부드러운 목소리에 뭐해 했는데 여기 가서는 막 어, 스태프들한테 신뢰될까 봐 민폐될까 봐 너무 민폐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 감정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랑 차분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준비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예.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그럼 타임을 부르세요. 잠시만요. 저희 아이가 지금 컨디션이 잘 안 좋은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잠깐만 쉬고 계시면 요 앞에 잠깐 바람 한번 쐬거나 아니면 제가 뭐 하나 먹여갖고 잠깐 다시 최대한 컨디션 좋게 만들어서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얘기하시면 그러면 현장 스태프들이 다 이해해요. 예, 이거를 주저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촬영이 안 된다고 막 억지로 밀어붙이고 뭐하고 왜 그래 너 뭐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요거는 보통 한 4살, 5살 많게는요 7살짜리 아이도 이런 경우들 봤어요. 애기들은 다 비슷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조금 더 이제 엄마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보고 촬영장을 가면 아마 시야가 좀 바뀔 거예요. 첫 번째, 대부분의 촬영팀은 아이가 없어요. 왜냐면 촬영 작가나 뭐나 이렇게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진 잘 찍는 분들은요. 다 성인 찍으러 가요.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식을 엄청 잘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성인 음식을 만들지 내가 아이들 음식 만들겠어요? 왜냐면 아이들 음식 내면 짜지 않게 해야지, 너무 달지도 않게 해야지, 엄마들 요구사항 다 하게 되면 테크닉을 못 발휘해요. 마찬가지로 사진 잘 찍는 분들은, 그래서 베이비 찍는 분들이 무조건 실력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향이 맞아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테크닉을 넣기 전까지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성인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없거나 아이를 아직 결혼을 안 했던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꼭 생각하시고요. 준비된 엄마만이 웃을 수가 있어요. 그냥 봤을 때, 아, 내가 뭐 안 하고, 제가 이 지금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컨텐츠 계속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준비된 엄마들은 적어도 촬영을 망하지는 않게 합니다. 이건 거의 공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스태프들도 아이가 두려워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이 만약에 사진 찍어줄게요라고 하고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부담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만약에 에바 준공 없다고, 예, 아이들 찍거나 뭐 하거나 사진 찍거나 뭐 하거나 하는데 웃거나, 울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갑자기 변수 있는 행동들을 한다 그러면 그들도 두려워요. 그래서 적극적인 선택적 개입을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쫄지 말라고 얘기 드렸죠. 이번 한 번에 모든 게 다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번에 사진 잘 찍는다고 막 봐서 막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열광하고 혹은 아니면 기업들에서 한 번에 스펀이 들어오고 이건 아닙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경험 쌓는다 생각하시고 모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키즈셀럽이고요. 아역 배우, 키즈 모델 에이전시, 또 국내 최대로 키즈 인플루언서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여지는 저희 소속 아이들, 예, 연예인 사관학교도 희망을 해서 적어도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아이를 셀럽으로 키우는 그런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속문이 또 저희가 프로필 촬영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플러스 카톡에서 키즈셀럽, 유튜브는 지금 아키 상담소 채널 운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